경기도 농업기술원 성재훈 원장님과 우리말에 대해서 배워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청취자분들이 농업기술원 원장님인데 농학 박사님인데 왜 우리말을 이분께? 하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원장님을 모신 이유를 이해가 하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6월에 그때 모실 때만 해도 여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요. 지난주까지 여름이었잖아요, 사실.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이렇게 여름이 길어져서 좀 많이 바쁘고 막 일이 생기지 않았나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많죠. 보통 경기도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항상 농민들 곁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고 또 장마도 길고 그래서 아마 거의 6월부터는 거의 밖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또 올해 유달리 더워가지고 벼가 다 익기도 전에 더위를 타가지고 아마 좀 수확을 해야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외부에서 날아오는 저희들 이제 비대 해충이라고 그러는데 날아오는 해충 중에 멸구라는 해충이 있어요. 멸구요. 예전에 있다고 요즘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네.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얘들이 야생에서 알을 2번, 3번 까서 지금까지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행히 그 이제 남쪽 지방이고 저희 경기도는 큰 피해가 없긴 했습니다만은 네. 또 요즘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올해가 가장 더웠다. 올해가 가장 더웠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네, 이제 해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폭염이나 폭우는 빈도는 더 잦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고 이럴 것 같아서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큽니다. 벼멸구가 날이 더워지니까 2번, 3번 알을 낳으면서 양이 엄청나게 컸겠네요, 진짜 이 피해가. 저희가 이틀 후면 한글날인데 네. 원장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여러분 성재훈의 우리말 편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면 다 있어요. 1권은 팝니다. 2권은 네,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걸 언제 내셨냐면요. 원장님께서 2006년에 이 책을 내셨는데 2006년에 이 책을 내신 게 2003년부터 이메일을 계속 보내신 걸 모아서 2006년에 이 책을 한 번 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읽으면서 방송에서 틀리게 말한 게 많구나. 그리고 메모하고 네, 참나. 이런 거였구나 하고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는데요. 사실 농학도 공부할 게 많고 지금 여름이 길어서만이 아니라 늘 일이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우리말 편지를 매일매일 이메일로 보내셨잖아요. 한글 사랑이 이 정도면 정말 한글 학자보다 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금은 안 보내고 있고요. 네. 몇 년 전부터 안 보내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본의 아니게 그 근대화 과정 중에서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대의 기술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일본식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농대를 나왔는데 대학교 네. 다니면서 배웠던 게 일본식 용어를 많이 배웠어요. 네. 한 예로 뭐 답이하면 도복한다라든가 또 제가 농촌진흥청 입사를 하니까 저희 누나가 야 거기 수도과가 있던데 상수도야 하수도야. 수도과가 그럼 무슨 수도는 이제 물수자 벼도자를 써가지고 물에서 키우는 벼를 수도라고 그러거든요. 진짜요. 저도 지금 뭔가 그 관계망 때문에 그 수도과가 있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심지어는 야 시비과가 있던데 야 시비를 파출소에서 가르지 왜 니네들이 시비를 가려? 시비는 뭔가요? 이제 비료 주는 것을 시비라고 그래요. 네. 이게 다 일본식 용어거든요. 네. 그냥 거름주기 비료주기 하면 되고. 네. 근데 그걸 저희들이 이제 전문 용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 나중에 제가 농촌진흥청에 들어와서 어디 가서 농민을 대상으로 특강을 할 때도 네. 좀 전문가 냄새 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문 용어라고 그런 말을 썼어요. 예. 모르고 쓴 거죠. 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일본말 찌꺼기여서 좀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저는 사실
일본이 서구 근대 문명을 아시아에서 먼저 받아들였으니까 뭐 민주주의, 자유 이런 것도 다 일본어에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어에서 왔다고 이거를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건 자연스러운 문명의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비, 도복, 수도과, 시비과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없는 말을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짜 원장님의 문제의식이 정말 깊이 공감이 되는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렇게 한다고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저 여기 보니까 와 이게 수천 명에게 아침마다 우리말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작을 하고 어떤 분들이 이 이메일을 가장 많이 받아보셨을까요? 아무래도 농업 쪽 분들이었을까요? 2003년이면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를 할 때였어요. 네.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말이 아니더군요. 라고 이렇게 저희 선배님한테 네. 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일주일 동안 했던 것을 보고하는 건데 맨 밑에 한글을 바로 쓰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건 다 날아가고 밑에 있는 편지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모아서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한국에 귀국하고 나니까 요즘 왜 편지 안 보내? 그래서 무슨 편지요? 그게 2003년이고 그때부터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그 대량으로 보내는 편지 맨 밑에 보면은 그 추천하기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 기능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 아는 분들께 자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수십만 명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유튜브 인기 유튜버였던 그런 건데요. 이게 이렇게 정말 그러면은 정확한 우리말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일 텐데 독자들이 이 이메일을 받아보는 분들이 네. 가장 좋아했던 네. 그리고 뭐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그런 이야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희 편지 보니까 한두 네. 가지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코스모스가 요즘 가을에 많이 피고 있잖아요. 네. 코스모스는 영어로 COSMOS예요. 네. 우주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코스모스는 굉장히 연약한 꽃인데 왜 우주라는 큰 의미를 담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진짜 그러네요. 선생님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원장님 질문하신 건 아니죠? 저는 모릅니다. 네. 코스모스 꽃을 자세히 보면은 네. 안에 암술이 수술을 싸고 있는데 그 암술 봉우리가 네.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오. 위에서 보면 마치 별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별이 무수히 많은 곳, 그것이 우주잖아요.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이름을 외국에서 붙였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살살이라는 순 우리말 이름이 있어요. 아, 코스모스를 옛날 어른들이 살살이 꽃이라고 네, 부른 건가요? 예, 예. 우리말이 있는데도 사실은 안 쓰고 영어를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 참 좋아했습니다. 아, 저는 선생님 이거 읽다가 뭘 알았냐면 네. 광어가 넙치다. 근데 제가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아직까지 저는 광어하고 넙치가 다른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광어회가 아니라 넙치회인 거잖아요. 야, 지금 넙치를 그렇게 마트에서 자주 보면서도 넙치가 뭔지를 몰랐구나 하고 좀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만 잘 모르는 것 혹은 안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것 이런 걸 하나씩 아는 즐거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네. 근데 또 보니까 원장님께서는 한자로 많이 쓰는 경조사 봉투 이것도 한글로 쓰자 그러셨던데 저는 사실 이건 좀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걸 우리말로 할 때 그럼 뭐 축결혼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게 보통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의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네. 사람들이 한글로 부의라고 쓰면 될 텐데 굳이 또 그걸 한자로 써요. 어렵죠, 근데 또 붙자가. 내가 못 쓰면 선배님한테 가져가서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한자로 쓰는데 아니 우리 한글이라는 우리 글이 없다면 모를까. 네. 깨끗한 우리 한글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한자 말 말고 한글로 쓰자는 게 제 주장이고요. 네. 그걸 좀 더 넘어서면은 부의라고 쓰지 말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든가 네. 결혼 대신에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뭐 풀어 쓴다든가 이게 훨씬 아름다운 우리 말식 표현이 되겠죠. 그럼 봉투를 볼 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으면.
아하. 네, 여러분. 우리말 지킴이이자 경기도 농업기술원 원장님이신 성재훈 원장님과 지금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말 여러분도 사실 모르셨죠? 저만 몰랐던 게 아니라 코스모스도 넙치도. 네. 그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점, 우리말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시고요. 2부에서 성재훈 원장님과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성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요. 푸성기하고 네. 야채, 채소 모두 사실 다 우리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올라가 있으면 다 우리말이거든요. 네, 네. 다만 이게 뿌리가 어디냐, 한자에서 왔느냐 아니면 순 우리말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되도록이면 순 우리말이 있다면 순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고요. 그게 없다면 한자말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렇더라도 셋 다 푸성기, 야채, 남새, 뭐 채소 전부 다 우리말입니다. 아, 이 다 사전에 있나요? 남새도?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저는 푸성기를 어릴 때 동화책에서 보고 말이 참 예쁘다 하고 썼는데 저 말고 아무도 안 썼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푸성기라는 말은 아무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말이 참 예뻐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먹는 채소 푸성귀. 그 우리말 편지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저는 이 성재훈의 우리말 편지에서 이 책이 참 좋았던 게 원장님께서 전공이 농학이다 보니까 또 그러셨겠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농업 국가였는데 순 우리말이 농업, 농촌, 농민들에게서 온 게 참 많구나. 그게 아름다웠어요. 하나하나가. 거기 대표적인 단어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 6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그 북도두다였어요. 네, 맞아요. 북이 식물 옆에 뿌리 옆에 있는 흙인데 그 흙을 잘 쌓아서 식물이 잘 자라게 만드는 걸 북도두다 이렇게 네.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과 관련된 낱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퀴즈 아니죠, 선생님? 네.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걸 조바심을 낸다고 그러는데요. 네. 조바심에서 조는 우리 오곡밥에 하나처럼 넣어 먹는 그 작은 노란색 알갱이가 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조바심이 한자 올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바심은 네. 곡식 줄기에서 곡식을 떨어내는 것, 그러니까 벼 줄기에서 벼 알갱이를 떨어내는 걸 바심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는 벼처럼 이렇게 줄기에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낼 때 그 돌멩이에다 때려서 떨어내거든요. 근데 네. 너무 세게 때리면 떨어지긴 하는데 멀리 튀어가 버리고 너무 약하게 때리면은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게 때릴 수도 없고 약하게 때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을 조바심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쑥맥도 있죠. 쑥맥이요. 쑥맥은 뭔가 좀 사람이 판단을 잘 못한다거나 예. 잘 모르는 걸 말할 예. 때 쑥맥인데요. 사실은 콩 쑥자하고 보리 맥자예요. 그러니까 콩과 보리도 구별 못하는 사람을 쑥맥이라고 그래요. 아, 이거 진짜 바보네. 그러면 이 쑥맥이란 말 쓰면 안 되겠네. 아, 저희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 보면 아이 저 쑥맥이다 그러는데 콩과 보리를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좀 좋은 말도 있죠. 네. 알토란. 이렇게 토란이 있잖아요. 땅 속에서 자라는 그 토란. 네. 그게 충실하게 잘 자란 것을 알토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참 알토란처럼 무럭무럭 잘 큰다라고 이렇게 네. 표현하면 좋은 말이죠, 그런 것은. 아, 알토란. 이거 부동산에서도 많이 쓰더라고요. 아, 이 그래요? 구역이 알토란 같은 아파트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아, 이게 토란이 네. 그 실하게 잘 자란 토란을 알토란이라고 네. 했다고요. 재밌으시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게 진짜 신기하더라고 읽으면서 우리말이 농업에서 나왔겠구나 이런 말들이.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여기 보니까 윤중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저는 이 윤중로가 그냥 이 분명히 학교에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윤중로의 뜻을 그냥 여의도에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거든요. 여의도에는 또 벚꽃이 유명하잖아요. 네, 사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벚꽃의 원산지는 제주도하고 대만 우리나라예요. 아, 일본에 왕벚나무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는 예. 거. 예. 그 벚꽃을 이제 여의도에 많이 심었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에 이렇게 바닷가라고 그러나 한강 물이 못 들어오게 뚝을 막았어서 지금 여의도를 만들었는데 네. 그 뚝 이름이 윤중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게 뭔가. 예. 윤중의 뜻이
일본 에도 시대 때 물난리를 막고자 마을이 둑으로 싸서 물막이 협동체를 이룬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말의 윤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방죽을 뚝을 막아놓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윤중제하면은 그렇게 뚝을 막아놓은 뚝을 뜻하겠고 그 위에 있는 길이 윤중로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뭐 방죽길 정도 하면은 좋을 방죽길. 텐데. 그럼 딱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윤중로라고 왜 누가 처음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은 일본어에서 온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운 한자네요. 네. 우리말로 하면 방죽길 네. 정도인데. 네. 아하, 방죽길 하니까 뭐가 윤중로인지 이해가 팍 되네요, 이제. 그래요. 그 원장님께서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사연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왜 이 노래를 추천하시는 걸까요? 김광석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추천했는데요. 일단 노랫말이 좋아요. 노랫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요즘 손편지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근데 가사를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좀 아련한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가까운 친구에게 짧지만 작은 그런 손편지라도 좀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아, 예. 역시 우리말 편지를 쓰신 분이 추천하시는 편지 노래입니다. 김광석 노래 잠깐 듣고 또 이어가 볼게요. 네. 성재훈 원장님과 우리말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성재훈의 우리말 편지 1권. 이 책은 아직도 서점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2권은 도서관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이 2006년도에 나와서 아직도 사람들이 읽고 있다는 게 저는 참 놀라웠는데요. 이렇게 우리말 편지를 보내려면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 또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된다는 그렇죠. 부담감도 컸을 테고 수십만 명이 보낸 이메일인데 뭐가 잘못되면 또 막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매번? 정말로 공부 많이 했어요. 네. 한 2005년, 6년쯤 되니까 각 방송사 아나운서실에서 이걸 받아보고 있는 게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보낸 게 있으면 금방 와요. 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그 덧찐개찐 우차사에 있던 코너 이름이 덧찐개찐이었는데 그게 더찐 개찐이 아니고 더 긴 개긴이 맞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걸 제가 방송국이 그 우차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더니 우차사 PD가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더 긴 개긴이 맞다는 건 아는데 그냥 개그는 개그로 봐주라. 근데 그렇게 방송국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저는 선생님 도낀 개낀인 줄 알고 있었어요. 도찐 개찐이 틀린 건 알았는데 도긴 개긴이구나. 네. 그 긴도 참 재밌는 우리말이에요. 아, 그 우리말인가요? 이게 어떻게? 그 윷놀이에서 도개, 걸윤 뭐 이러잖아요. 네. 이렇게 도는 한 칸, 개는 두 칸, 걸은 세 칸 이러잖아요. 네. 내 말로 앞말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가 긴이에요. 그래서 더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개로 잡을 수 있는 거리나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더 긴 개 아, 긴이에요. 그래요. 기는 그 윷놀이 할 때 잡을 수 있는 길이를 예. 얘기하는 거면 도긴 개긴이면은 차이가 크지 않다. 네. 도로도 도토리 기재기다 잡고 그런 뜻입니다. 도로 잡으나 개로 잡으나. 예. 아, 이게 또 윷놀이에서 나온 말이구나.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부담감을 갖고 막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계속 보내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약간 아까 사전에 있는 우리말은 다 우리말이다 그러셨는데 원장님께서 보실 때 사전에 있는 말 중에서 아, 이건 좀 아닌데 하는 그런 건 없었을까요? 뜻풀이나 표제어나.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짜장면, 자장면. 네. 예전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고 짜장면이 표준어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2011년 8월 31일 날 이제 복수 표준어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장면이라고 써도 되고 짜장면이라고 써도 되고. 돼요. 근데 그때 같이 올라간 게 간짜장이에요. 네. 간자장도 표준어고 간짜장도 표준어예요. 네. 그러면 손짜장은요? 손도 두 개 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손자장, 손짜장. 그러게요. 그게 당연한 건데 네. 손짜장은 사전에 안 올렸어요.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모르겠어도 일부러 떼셨는지 아니면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손짜장은 표준말이 아닙니다. 오. 이런 걸 저는 이제 아니
우리 법도 입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요. 전부 다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방송국에서는 또 사전에 있는 것만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건 손자장이라고 떼었어야 한대요. 아, 뭐 그런 말도 있고요. 또 네. 사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언중에 우리 사람들의 쓰고 있는 걸 제대로 반영을 해서 뜻풀이라든가 용례, 사용 예를 계속 추가로 달아줘야 돼요. 물론 표준국어 대사전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촌스럽다는 낱말이에요. 촌스럽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좋은 뜻으로 쓰진 않죠. 네. 저희가 촌스럽다 할 때는. 촌스럽다는 뜻풀이가 딱 하나뿐이에요. 네. 어울린 맛과 세련됨이 없이 어수룩한 데가 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촌스럽다. 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예. 그런 뜻풀이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요즘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은 어수룩해지려고 귀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련됨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뜻풀이를 그거 놔두고 밑에다가 뭐 안정을 찾아서 아니면 고향을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마음 안정을 찾아서 뭐 농촌을 뭐 그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뜻풀이라든가 예를 몇 개 더 넣어줘야만이 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사전이 좀 그렇게 발전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시골을 무시하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저는 다수가 그런 뜻으로 쓴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차별의 뉘앙스, 차별의 의미가 느껴지는 거는 좀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국립국어원 같은데 이제 나름대로 민원이랄까 이걸 내면 네. 사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써야 그 뜻풀이에 용례를 넣어주는데 촌스럽다는 풀이를 당신처럼 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남들이 좀 많이 하면은 그때 넣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오곤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같이 그렇게 써야겠네요. 앞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면 촌스럽다의 의미를 바꾸자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꼭 그래 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선생님 편지를 이렇게 쓰셨는데, 네. 아까 그 김광석 노래도 편지여서 또 소개를 해주시고, 선생님은 편지를 어떻게 가족이나 친지분들한테 자주 쓰시나요? 그 요즘은 뭐 이메일이나 카톡도 그 메신저 보내는 것도 편지겠지만 어떠세요? 이런 편지 자주 쓰시나요? 손편지를 자주 쓰려고 노력을 해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은 제 후배들이 뭐 승진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네. 제가 볼펜을 깎아서 편지를 한 장을 써요. 손편지를 써서 이번에 승진 축하한다. 어떻게 후배들 잘해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손편지를 써서 제가 깎은 볼펜을 딱 싸서 보내주죠. 아, 진짜요? 그거 받고 아마 10명 중에 9명은 울걸요. 아, 이거 나중에 성재훈의 손편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연필을 이제 깎아서 그렇게 넣어서 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여러분 참 제가 여러모로 놀라운데 가족들한테도 그러면 손편지 이따 그럼 쓰시겠죠? 아니요. 안 쓰시나요? 저는 당연히 뭔가 더 아름다운 얘기를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집사람한테는 쓴 적은 없고요. 네네. 연애할 때 말고요. 네. 그다음에 딸내미라든가 아들내미한테는 아빠가 읽은 책을 보고 아빠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 좋더라 너도 한번 읽어봐 해가지고 적발임해서 이렇게 우리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주는 그런 간단한 편지는 자주 쓰는 편입니다. 아, 네. 그거는 편지를 쓰시는 거죠. 그거는 진짜. 그거는 편지를 써주시는 건데.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그럼요. 그것도 이제 곧 내일 모레면 한글날인데 원장님께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미처 지금 못하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법이 6,000개가 넘는 법이 있더라고요. 네, 6,000개가 넘나요? 그중에 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물론 헌법이겠죠. 네, 그 중에는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국어 기본법이요. 사람들 잘 모르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도 잘 모르지만 그렇죠. 국어 기본법이 있는데 네. 그 국어 기본법에 보면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한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음흠.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맞춤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한다. 그러면 공문서는 뭐냐? 공문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문서예요. 그 문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공문서뿐만이 아니고 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간판이라든가 현수막도 공문서에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나와 있어요. 네. 되도록이면 그런 거 할 때 이왕이면 깨끗한 우리말을 쓰려고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BTS 방탄소년단을 참 존경하는 이유가 네. 그분들은 노랫말을 한글로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 들어봐도 그분들이 한글 쓰면 조금 어색하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와서 한 20년을 살아도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가서 쓰면은 어색할 거라고요. 예. 그럼 어색하면 어색한 대로 인정을 해주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을 쓰되 되도록이면은 우리말답게 쓰는 게 좋겠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어기본법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게 세종대왕께서 애초에 한글을 만드셨던 뜻이 아닐까 싶어요. 공문서를 쉽게. 또 그것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는 7,000개 정도가 넘고 네. 문자, 글자는 한 5천만 명 이상 쓰는 게 25개인가밖에 안 된대요. 정말요? 그중에서 누가 왜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밝혀진 유일한 글자가 한글입니다. 영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로마자는. 그렇죠. 근데 한글은 밝혀져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잖아요. 나란 말씀이 등국해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세. 이런 전자로 여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할 놈이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세종대왕이 왜 28자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고 네. 누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는 유일한 글자입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또 하나 잠시 후에 6시 반부터 그 노벨상을 발표를 하거든요. 네.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노벨상을 발표를 할 텐데 노벨상만큼은 못하지만은 유엔에서 문맹 퇴치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 있어요. 문맹 그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한테 주는 상이 유엔에서 주는 상인데 세종대왕상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저도 아프리카에 문자 없는 또 여러 오지에 문자 없는 분들의 말을 기록하는 거에 한글을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루고자 할 바가 있을 때 이걸 뜻을 펼 수 있도록 만든 게 한글인데 훈민정음인데 성재훈 원장님 우리말 지킴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쉽지만 소중한 정보들 함께 해주신 우리말 편지 이야기를 잘 보면은 네 우리말이 왜 소중한지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를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희 1권, 2권인데 오늘 조금밖에 얘기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출연하시면 오늘 못다한 우리말 편지 이야기 마저 해주시면 어떨까? 혹은 여기에 싣지 못했던 원장님의 우리말 사랑 이야기 또 듣고 싶습니다, 원장님. 불러주시면 그때는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요즘 디지털 사회잖아요. 예. 디지털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가 한글이에요. 로마자 가지고 한글이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네, 왜 그런지.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